혼자 지낸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때의 충격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이든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살며 항상 아껴 쓰는 생활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저는 회사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 항상 사업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요. 사업하고 돈 많은 남편과 갈라서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본인 체면 같은 것에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각자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됐는데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벗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요. 혹시나 저희 남편과 비슷한 남자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저는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아는 동생이 있는데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이대리, 혹시 남자 만날 생각 있어? 내 주변에 사업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돈만 벌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아끼는 동생이기도 해서 생각 있으면 소개해주려고. 나이는 이대리랑 비슷할걸? 근데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본인 사업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때? 이대리 학벌 따지나? 근데 걔가 웬만한 회사원 이상은 벌걸? 음식점 하나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때 제가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을 때라 누구라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라고 해서 호감이 생겼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있더니 눈이 번뜩였죠. 그래서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네, 저도 요즘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셔서 골치가 아팠거든요. 만나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 준비하기라도 할 텐데 저도 남자 안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니까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죠. 저랑 비슷한 나이의 사업이라니 멋있네요. 그렇게 저는 팀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도 가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모습이 저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원래 자신과 다른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가 첫눈에 그 사람한테 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요. 그 사람은 저랑 많은 부분이 달랐어요. 저는 외동이었는데 남편은 3남매의 막내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막내처럼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었죠. 막내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막내라고 하면 뭔가 어리광도 많이 부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만나본 막내분들도 그랬고요. 근데 전혀 막내처럼 안 보이세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20살이면 정말 본인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누나랑 형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지만 아무래도 저는 대학도 안 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종종 제가 막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시거든요. 누나랑 형이 대학 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공부보다는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대학 잘 나와봤자 잘 돼야 회사원이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멋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 것을 시작하자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종종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잘 해보자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죠. 30살도 되기 전에 1억 넘게 벌었으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될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히 남편은 사업을 해봐서 그런지 자신감도 있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 보였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면 웃으면서 아니에요 하며 부정하는데 남편은 본인은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와는 다른 모습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생활하고 싶다는 등의 말도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하셔서 결혼한 여자는 밖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남자가 됐으면 본인 식솔들은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다고 해서. 물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 역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맞벌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결혼하게 되면 살림만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종종 제가 대학 관련 얘기를 하거나 남편 형제분들의 얘기를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해하며 얘기하는 거 싫어했어요. 누구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그때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남편 셋이 있는데 되게 냉랭한 분위기였거든요. 두 분 다 저에게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회사 다닌다고 했었나?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일하는 여자들 많다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할 거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도대체 둘이서 어떻게 만난 거야? 나는 이렇게 멀쩡한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는 그만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집안 살림만 집중해서 하다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저희 회사 팀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보니 잘 맞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근데 좋은 회사면 그냥 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둘이 벌면 벌이가 더 나을 텐데. 그나저나 쟤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여성분을 데려온 거야? 혹시 주변에 괜찮은 언니들은 없어요? 있으면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제 주변 분들은 다 결혼했어요. 혹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과 아주버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은근슬쩍 남편을 무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내 앞이라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겠지 생각했죠. 근데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얘기를 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대답하느라 진땀을 뺐죠. 시댁이라는 공간도 불편한데 저한테만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슬쩍 남편을 볼 땐 누가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속 나한테만 물어보셔서 그거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당신은 말 한마디 안 해서 슬쩍 보니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 있었어?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대화하니까 좋았어. 형이랑 누나 일부러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대학도 못 나온 내 주제에 대학 나온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제 파악 못한다고. 이래서 형이랑 누나 만나기 싫었는데 여전하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세상에 대학이 뭐가 중요해. 대학 나오는 것도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은 대학 안 나와도 사업도 척척 잘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예전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싸운 적 있었어? 남편이 너무 형님과 아주버님을 안 좋게 생각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더 물어보면 우리 둘이 싸우게 될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후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이곳저곳 아프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조금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조금 더 있으면 회사 다닌 지 10년째가 되는 해라. 그때까지만 채우고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당신이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몸도 안 좋은 상황이니 나는 조금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론 당신이 10년까지 다니고 싶어 하긴 했지만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 그냥 집에서 쉬면서 몸 챙기는 건 어때? 어차피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터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일찍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생각보다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저희 남편 가게에 적색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마스크도 하지 않고 다니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동선이 다 알려지고 다녀온 식당들은 몇 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가게는 그런 시기에 장사를 못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생활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당장 장사를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으니 빚은 빚대로 쌓이고 아무래도 저는 아끼는 가정환경에서 살았고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했던 부모님 때문에 빚 생기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또 한 달 동안 장사 못하게 됐잖아. 솔직히 우리 지금도 적자 많이 났으니까 이참에 그냥 장사 접는 건 어떨까? 독감처럼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아서 그래. 이러다 우리 빚만 더 쌓이면 어떡해. 나도 다시 회사 알아볼 테니까 당신 지금이라도 어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일하는 건 어때?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을 살았어. 내가 사업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 자존심이 있지. 얼마나 수근거리겠어. 나는 망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 이런 시기는 원래 한 번씩 와. 좀만 버티면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럴 때 사업을 더 크게 벌려야 돈이 되는 거야.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원래 사업하면 빚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무리해서 가게를 넓혔습니다. 몇 달이면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예측했던 남편 생각과는 다르게 사회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더 많아진 상태라 저는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빚을 낳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는 다른 금액이 불어나는데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지금이라도 사업을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을 타일렀죠. 당신이 2달 전에 상황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게 정리하자.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갚아야지. 지금 빚 늘어나는 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지금 TV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더 지속될 거라고 하잖아. 좀 진득하니 기다릴 수 없어?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이래서 사업 안 해본 사람은 안 돼. 내가 시작할 건데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나만 믿어. 근데 남편은 계속 괜찮다고만 하며
다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하나둘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진짜 강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자존심 상하는 게 낫지. 빚쟁이들한테 쫓겨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남편한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할 수 없으면 규모라도 줄이자. 저번에 당신이 무리하게 확장해서 지금 우리 빚이 더 많아졌잖아. 이번에 만기되는 적금으로 빚 일부 갚고 가게도 작게 만들고 그러면 좀 더 버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얘기할 게 있다고 하며 무게를 잡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창피해서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우리 형이랑 누나 대학 나온 거 알지? 근데 나는 대학도 안 가고 바로 내 사업 시작하겠다고 20살 때부터 일했잖아. 그래서 형이랑 누나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 매일같이 쓸모없는 돈 취급당하고, 사실 우리 엄마도 내가 대학 안 간다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거든. 누나랑 형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더니 속만 썩인다고 하셨던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가게 성공시키려고 잠도 2-3시간만 자면서 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형이랑 누나들도 나한테 별소리 못하고 엄마도 자식 취급해주니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 그리고 당신이 성공한 것도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잖아. 지금 우리 빚 얼마인지 알지?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가게를 접으면 형이랑 누나는 물론이고 엄마도 또다시 나 자식 취급 안 할 수도 있어. 나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당신 나 자존심 센 거 알지? 그래서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한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형님과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가 묘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남편이 해준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시댁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더 이상 가게를 접으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 빚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가게는 가게대로 그냥 두고 가게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나도 일 알아볼게. 여기 사람들 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아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망해서 그런 거라고 수군거릴 거야. 나 그 꼴 못 봐. 그리고 사장인 내가 가게를 계속 비워두거나 하면 오히려 우리 가게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바닥 안 좋은 소문 나면 끝이야. 이번에도 남편과의 대화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 빚이라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신혼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을 팔아서 빚을 좀 갚자고 얘기했을 때 혹시 반대하면 어쩌나 싶었죠. 가게 규모 줄이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사는 집보다 가게 규모를 줄이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집이야 우리가 어디 사는지 말만 안 하면 모르는데 가게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좋아하는 우선도가 잘나서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반대하지 않아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큰 빚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이 많이 있던 상황이라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진행했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저희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보낸 힘든 걸 보여주기 싫었는지 지금 우리는 빚 좀 갚겠다고 집도 팔아서 이사 온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고 쓸데없는 것들을 사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또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걸 보는 저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날은 부부싸움이 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또 뭐 사달라고 전화하신 거야?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딨어.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일 알아보고 있는 거 몰라? 당신의 어머님께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매번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니까 정도가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우리 사정 안 좋으니까 못 사드린다고 해. 당신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뭐 사달라고 하지도 않으시지만 만약 그러신다면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니까 당신도 어머님한테 안 된다고 말씀드려. 저번에 우리가 김치냉장고도 사드린 거 기억 안 나? 몇 달이나 지났다고 뭘 또 사달라고 하시는 거야?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